여러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이 다가오는 설렘과 동시에 올해도 나이만 먹은 느낌이네. 내가 원하는 삶은 늘 마음속에만 있고 현실은 그대로네 하고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기록은 또 끊기고 루틴은 만들면 무너지고 목표는 세웠다가 흐지부지 되고 이런 일들이 몇 달 정도면 괜찮지만 1년, 2년, 3년 이렇게 누적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나는 원래 꾸준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해버리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루틴, 좋은 기록법을 배워도 오래 가지 못하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같은 생각이 자꾸 올라오고요. 저도 이걸 정말 오랫동안 반복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계속 반복되는 부정적인 패턴을 깨고 새해에는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성장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힌트가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해보려 해요. 오늘 영상에서 중요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도 정리해두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긴 영상이지만 정말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담았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문제들을 겪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사는데 삶은 제자리인 느낌이다. 루틴을 만들면 3일을 넘겨본 적이 없다. 기록은 하는데 생활에 적용되는 느낌이 없다. 책도 읽고 글도 쓰는데 서로 따로 놀아서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나다운 목표를 세우고 싶은데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다. 감정이 들쭉날쭉하고 작은 일에도 흔들린다. 인간관계에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상처를 받는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 여러 가지 문제처럼 보이지만 저는 나중에야 이게 전부 하나의 원인으로부터 오는 문제들이란 걸 알았어요. 바로 나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장하려고 노력해왔다는 건데요. 과거에 저도 제 자신에 대해, 제 인생에 대해 성찰하진 않고 이것저것 열심히 배우고 일만 했어요. 바쁘게 살았는데도 성장도 없고 삶은 그대로니까, 더 나빠지니까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우울과 불안이 반복되면서 정신과 약을 먹기도 하고 심리 상담도 거의 1년 가까이 받았어요. 병원과 상담으로 확실히 제가 힘든 감정을 다루고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회복하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됐어요. 제가 우울과 불안이 정말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었던 시기에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물로 불안과 우울의 강도를 확 줄여주는 데 도움을 받았고, 심리상담 선생님은 제가 미처 보지 못한 감정의 패턴, 그리고 제가 무너지는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하지만 한계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감정은 안정됐는데 그 다음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어떤 목표가 맞는 사람일까? 앞으로의 제 삶에 대해 계획해줄 사람은 정신과 선생님도 상담 선생님도 해줄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물론 상담을 오래 받으면 삶에 대한 방향도 잡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상담을 1년 가까이 오래 받으면서 마음은 많이 안정됐어요. 하지만 상담으로서 나를 아는 것과 내가 스스로 기록하면서 알아가는 나는 조금 다른 영역이었고, 삶의 가치, 내 인생에 대한 목표들은 결국 상담실 밖에서 제가 스스로 기록하고 정리해야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느꼈어요. 그렇다고 상담은 필요 없는 건가요? 라고 하면 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감정을 회복하는 데에는 확실히 전문가의 도움이 가장 빠르고 강력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의 목표보다 내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힘든 상황이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감정적인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삶을 살아갈 힘도 생기거든요. 제가 심리상담 끝 무렵부터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록하면서 정말 크게 느낀 점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잘 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이었어요. 선택을 하더라도 나를 잘 알고 하는 선택과 모르고 하는 선택은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나를 아는 과정은 기록이 정말 큰 역할을 해주었는데요. 기록을 처음에는 간단하게 낙서하듯 그 후에는 하루 몇 줄이라도 일기를 썼고 내가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부터 적어보았어요. 이것만 해봐도 나에 대한 윤곽은 조금씩 잡히더라고요. 또 나를 알아가니까 기록이라고는 새해 한 달만 열심히 하고 흐지부지 했던 제가 꾸준한 기록을 하게 되고 건강기록, 블렛저널처럼 저에게 필요한 기록 영역을 점차 넓혀가기도 했어요. 또 정말 많은 뇌과학 유튜브와 심리책을 보면서 나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받았어요. 첫 번째로 정말 유명하신 장동선 박사님의 장동선의 궁금한 뇌라는 유튜브 채널이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장동선 박사님도 과거에 우울증으로 정말 힘들어 하셨던 때가 있으셨더라고요.
저는 뇌과학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유별나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 이런 반응을 낳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되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지고, 나이기 전에 인간에 대해 알게 되니까 저에 대한 이해도 쉬워지더라고요. 불안이나 회피, 조급함 같은 것들이 내가 어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뇌가 생존하려는 방식이구나 라고 느끼는 것처럼. 또 읽었던 심리책 중에 인상 깊었던 책이 있어요. 바로 정신분석가 박우란님의 딸은 엄마의 감정을 먹고 자란다 라는 책인데요. 저의 유년기를 이해하는 데 정말 큰 역할을 했어요. 내 감정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왜 내가 관계에서 특정 순간에 유난히 무너지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유년기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상당하구나를 느끼게 되어서 조금은 충격도 받았어요. 초반에 저처럼 나는 지금 성장보다는 우선 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먼저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기록 방법, 유튜브, 책 한번 참고해보세요. 도움이 될 거예요. 올해 감정도 전보다 많이 잡혔고 나를 이해하는 기록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꾸준히 하는 건 성공했어요. 제 앞으로의 목표는 2가지인데요. 바로 더 깊은 나에 대한 이해와 나다운 성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표를 잡으니까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더 깊게 나를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나다운 성장으로 이어지지? 기록과 내가 읽은 책에서 배운 내용을 연결시켜서 내 성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없을까? 제가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하나 배운 점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기록, 관계, 공부, 글쓰기 이 모든 걸 따로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될 때 제 삶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마는 평생 약 9만 개의 메모를 남기는 제텔카스텐이라는 기록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루마는 50권 이상의 책과 수백 편의 논문을 남겼는데 그 모든 작업의 기반이 바로 연결 구조였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교훈이나 정보를 내 것으로 소화시켜서 메모를 쓰면 예전에 썼던 메모와 연결되면서 다음 단계의 사고를 만들어내는 구조인데요. 하나의 공부가 또 다른 활동인 글쓰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그 글쓰기가 다시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예요. 또 쌓아놨던 메모들을 서로 조립해보면 예상치 못한 생각들이나 아이디어가 생기기도 하고요. 성장은 기록, 이해, 정리, 의미 재해석, 행동 변화 이 흐름이 연결될 때 일어난다고 심리학과 학습 이론에서도 말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노력해서 꼭 성장을 해야 삶을 제대로 사는 건가요? 그냥 평범하게 기록하고 공부하고 먹고 자고 이러면서 조용히 사는 것도 좋은 삶 아닌가요? 맞아요. 그것도 정말 좋은 삶이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성장은 남들을 제치면서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는 성공의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우울과 불안의 반복, 또 목표가 흐지부지되고 내 맘대로 삶이 사라지지 않는 그 답답함을 20년 넘게 반복하면서 느낀 건 평범하게 살고 싶어도 삶을 대하는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힘들어지는 순간이 반복되면 그게 정말 고통스럽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작은 피드백에도 무너진다거나 루틴 하나가 깨지면 전체가 망쳤다고 느껴져서 포기해버리거나 관계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된 상처를 받는다거나 목표를 세워도 매번 흐지부지되고 난 왜 이렇게 꾸준히 못해? 하면서 자기 혐오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장을 하지 못한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잘 모르니까 작은 일에도 흔들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누적되면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느껴지죠. 어쩌면 인간에게 의미가 없는 삶이란 정말 고통스러운 삶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성장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나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성장을 만드는 방법이 제가 방금 말한 기록, 이해, 정리, 나만의 것으로 재해석하기, 행동 이 흐름을 이어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나다운 삶을 살고 싶다면 내가 배우고 쓰고 경험하는 일들을 연결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제가 오늘 말하려는 핵심이에요. 아까 말한 연구 결과의 흐름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방법만 찾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전에 자영업을 할 때도 혼자 고민만 하다가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배우고 바로 적용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강의비만 한 1,000만 원 넘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혼자 끙끙대지 말고 제대로 된 틀을 가진 분한테 한번 배워보자
하고 강의를 찾기 시작했는데 요즘 강의 진짜 많잖아요. 기록, 공부법, 글쓰기, 시간관리 진짜 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부분만 중심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강의가 많았고 제가 원하는 전체 흐름이 들어간 강의는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물론 어떤 분들은 하나만 파도 그게 자연스럽게 삶 전체로 이어지는 분들도 계세요. 감정이 흔들려도 루틴이 무너지지 않고 목표가 잠깐 흐려져도 다시 금방 돌아오는 분들. 저도 그런 분들 보면은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감정이 한번 크게 흔들리면 기록도 끊기고 목표도 흐려지고 시간 관리도 무너지고 공부도 끊기고 그냥 도미노처럼 전부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가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는 사람은 한 부분만 변화를 준다고 해서 안정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건 제가 불안과 우울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시기, 그리고 기록을 수십 번 끊겼던 시기, 목표를 세웠다가 무너뜨리기를 반복했던 몇 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분만 배워서는 안 되고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해줄 강의를 계속해서 찾았고 그 기준을 모두 충족한 딱 하나의 강의를 발견하게 됐어요. 바로 삶의 기초 능력의 모든 것이라는 기록학자 김익환 교수님의 강의인데요. 지난 몇 달 동안 나다운 목표는 내가 어떻게 세울지, 감정, 관계, 기록, 독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로 이어지는지, 제대로 된 공부나 글쓰기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의 흐름을 탈 수 있을지 혼자 끙끙대면서 정리해보려고 했었는데 이 강의 커리큘럼 안에서 그 모든 고민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는 걸 보자마자 아, 이건 내가 한참 동안 찾던 그 강의다 하고 바로 남편한테도 보여줬어요. 감정과 인간관계, 목표, 시간관리, 공부, 기록 이 모든 것들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묶었어요. 그리고 강의 내용의 중심이 기록 그리고 나다움인데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감동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록과 나다움이 바탕으로 강의가 구성되어 있다는 게 놀랍더라고요. 총 61개의 강의라 저도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단순하게 이론을 던져주는 방식이 아니라 저를 성찰하게 만들고 제가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주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제대로 성찰해볼 시간을 생각보다 갖기가 어렵잖아요.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 인생에 대해 계획해보고 나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정보를 과식하듯이 무조건 채우는 강의가 아니라 음미하면서 제대로 성찰해보고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참 값지게 느껴지더라고요. 앞으로 더 쉽게 내 삶의 기초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삶을 살아갈 기초 능력들을 기록과 나다움을 바탕으로 배울 수 있는 강의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강의를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의 절반은 정말 줄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정말 자기 이해와 삶의 방향성을 잡아가는데 여러 번 실패해본 사람이라 과거의 저와 그리고 현재 제 성장 목표에 대한 고민과 비슷한 지점에서 막혀있는 분들께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강의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저의 지난 시간처럼 혼자 끙끙대면서 오랜 시간 힘들어하지 않고 나에 대해 이해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삶에 대한 방향성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분명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요. 사실 오늘 이 영상을 만들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기록과 성장을 위해 배우고 있는 중이고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제 삶을 바꿔보려고 고군분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제가 경험했던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나누기 위함이고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누군가는 조금 덜 겪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강의가 너무 좋아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조금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접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ISFJ인데 용기를 내어서 혜택을 요청드렸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흔쾌히 응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셀프탐구소 구독자분들은 강의 할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혜택은 영상이 올라가는 날짜부터 딱 한 달 동안만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니까 나다운 성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꼭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강의 할인에 대한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게요. 그리고 연말 이벤트도 들고 왔습니다.
바로 다이어리 이벤트인데요. 기록학자 김익환 교수님이 직접 설계하신 성장 구조 기반의 다이어리예요. 저는 이 다이어리가 꾸준한 기록이 안 되는 분들, 블렛 저널은 조금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라고 느껴졌어요. 연간, 월간, 일간 계획이 하나로 이어지고요. 주간 루틴 체크박스로 루틴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전보드의 글씨 버전처럼 앞쪽에 목표를 5가지 섹션으로 나누고 실행 리스트를 작성하는 칸도 있더라고요. 계획, 지속, 전략 이 3가지가 들어있는 다이어리예요. 나를 좀 성장시킬 수 있는 도구를 하나 더 얻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벤트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출해주신 내용들을 읽어보고 총 5분을 선정해서 다이어리를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2가지를 작성해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기록, 루틴, 성장에서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꾸준한 기록을 만들어가고 싶은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기록 도구가 꼭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진행해보려 하고요. 다이어리 이벤트에 대한 링크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하단에 위치해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26일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당첨자분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나다운 성장을 도와줄 또 하나의 도구인 다이어리도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불안과 우울을 극복해 나가고 기록만으로도 제 자신을 이해해가면서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에게 더 맞는 방향성을 찾고 조금 더 단단하게 성장을 넓혀갈 시기라고 느껴졌고, 그 과정에서 오늘 소개한 강의까지 함께라면 저한테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찾아올까 하고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 나누어드린 내용과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느낀 시행착오들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나답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년에 진짜 변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꼭 한번 내 삶을 구조적으로 정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 강의 할인, 다이어리 이벤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둘게요. 2026년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삶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꾸준히 계속 성장해볼게요. 오늘 정말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